안녕하십니까? 네, 중학교 3학년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봄이 되었고, 지금 우리 학교 이제 건물이 지금 새롭게 공사가 마무리가 다 되고 다 끝나가지고, 여러분을 다 맞을 준비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여기 윗부분 잠깐 보시면, 요 윗부분 잠깐 보시면은 이제 온양 한월중학교 마크가 있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선생님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 벚꽃나무가 이렇게 화려하게 이제 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지었는데 안에 있는 건물 내부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많이 바뀌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이런 장면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많이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뭐 담임 선생님 통해서 많은 에티켓 이런 거 많이 받았겠지만, 뭐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선생님 여기 아래에 여기 연락처로 이제 전화를 선생님 일과 중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첫 시간에 얘기를 했죠. 어떻게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뭐 의문점 같은 거는 많이 찾아보고 많이 고민을 하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 역사 과목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워도 계속 이제 영상을 녹화하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온라인 수업이 이제 다른 수업하고 이게 우리가 대면 수업하고 거의 똑같이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보강 없이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 내용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조금 길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첫 시간 두 시간은 한국 근현대사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어서 많이 이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수업을 최대한 요 시간 안에 45분 안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이 배울 내용은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이제 근대 국가 수립운동과 이제 국권 수호 운동 중에서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 그다음에 이제 개화파와 위정척사 운동이 전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학습 목표는 정부가 추진한 개화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정척사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이모군란, 일어난 배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마우스 이제 소리가 있지는 않은 건데, 이 소리도 이제 좀 줄이고 이제 없앴으면 좋겠지만,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 조금 많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배워야 할 부분은 개화파의 형성, 개화 정책의 추진, 그다음에 이제 위정척사 운동, 위정척사 운동의 성격, 그다음에 이제 이모군란, 그다음에 이제 이모군란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위정척사 운동에 연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요 단원 구성상 시간상으로 선생님이 좀 다음 시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제 갑신정변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갑신정변은 이 개화파하고 연관되어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갑신정변은 이때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시간에서 이제 갑신전변은 이제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화파의 형성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3학년 역사분에 배웠던 부분은 잠깐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한번 꺼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전에 배웠던 거 잠깐 점검하고 돌아가면은 이제 한국 근현대사, 근현대사 요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대랑 많이 가까운 부분이 있고, 지금은 뭐 요 부분에 우리 또 살아계신 분은 거의 없겠지만 그분들의 이제 후예들, 이런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연관이 있다고 할 수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 있는 역사를 많이 지금 적고 있고 우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도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요 세도 정치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나왔던 인물이 바로 훈선대원군이죠. 훈선대원군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선대원군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왕권을 강화하는 거 이렇게 할게요. 왕권을 강화하고 재정을 확보하고, 그죠? 재정을 확보하고 이쪽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게 두 번째 시간에 했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하고 연관된 뭐 거부 정책. 그래서 프랑스하고 연관된 병인 박해, 다음에 병인 양육, 다음에 이제 독일하고 연관된 오펠트 독일 사건,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연관된 제너럴 셔마너 사건, 그다음에 신미 양육, 그 후에 이제 척합의 만드는 내용, 척합의 비석 내용도 우리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이제 강화도 조약, 그죠? 훈선대원군이 이제 무너지죠. 10년 정도 집권을 했었는데 무너지고 중전 민씨, 우리가 이제 후에 이제 명성황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명성황후 세력 오늘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 세력을 해서 이제 개화 세력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 개화 세력의 영향으로 이제 강화도 조약, 그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다음에 강화도 조약의 이제 내용, 그다음에 이제 불평등 조약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오늘 배울 내용이죠. 이제 개화파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를 하고 교과서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한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성평가 문제 이런 거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화파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1870년대 중반에 박규수 등이 김옥균, 박용효, 서간범, 김웅집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개화파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개화 사상에 전파가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개화 세력의 이제 대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개항이라는 거는 강화도 조약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개항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도 조약을 말하는 것이고 강화도 조약 몇 년도라고 했습니다. 1876년. 이 연도도 요건 좀 알아두세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876, 그렇죠? 876 이제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앙에 이 사람들이 진출해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화 정책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전 민씨 이런 이제 떠받드는 이런 세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구와 이 사람들을 새로운 이제 신진 문물 세력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또 데려와서 이제 정부를 구성하고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통리기무하문 첫 번째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거를 얘기하는데 닭을 통째로 튀기면 통닭이 되잖아요. 강원도 지방에 가니까 오징어를 통째로 삶아가지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이제 통오징어, 이제 오징어 순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에 이제 통짜는 통틀어서 이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개화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리기무암은 밑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방문국, 기기창, 전항국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방문국은 뭘까요? 인쇄. 여기 적어 놓으세요. 인쇄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기창은 이제 무기 만드는 데입니다. 무기 만드는 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전한국은 이제 동전을 주조하는.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 조폐공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를 제조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화폐 제조한다는 걸로 봐서는 이제 조선시대 후기로 보면은 이제 여전히 조선시대는 농업 중심의 국가인데 여기에서 이제 더욱더 상업 중심의 국가로 좀 바뀌려고 하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본의 수신사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고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하고 미국에는 보빙사를 파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질문을 할 내용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이 질문을 지금 참 못하고 궁금증이 있겠죠? 선생님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 수신사는 여러분 정부의 고위 관료,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차관급, 그죠? 아니면 정부에서 이제 부장급 이런 사람들이 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홍집 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총괄해서 다 갔다 온 것이고 조사 시찰단은 이 사람들은 실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의 문화를 배운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메이지 유신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여 그러면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침략을 할 야욕을 품게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미리 딱 봐서 배우고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청나라의 세력은 여전히 강하죠. 그래서 일본과 청나라가 이제 우리 조선을 놓고선 서로 이제 견제와 이제 어떻게 또 우리나라를 또 지배하고 간접적으로 통치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청가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에도 이제 파견을 했다고 이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분 잠깐 지우고 얘기하면요. 네 번째 부분에서 이제 별기군, 신식 군대가 만들어지게 되죠.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군대하고는 다르게 이제 여기 이제 총을 쓰게 되고, 뭐 여전히 뭐 머리 상투 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갓을 쓰고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 참고로 보시면 돼요. 여전히 이제 총 주조 총을 여러분 가지고 있고 총에 대한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사격 훈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일본인 교관을 초빙해서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그 일본인 교관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이제 별기군에 대한 여러 차별 대우 이것 때문에 이제 후에 이제 임오군란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화세력 운동을 이렇게 좀 보고요. 다음에 여기 이제 청나라가 했던 거에 중점적으로, 다음에 흔히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썩어도 준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청나라가 이제 영국이라든지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 의해서 이제 개방을 하고 좀 어려워지고 하지만 여전히 청나라는 청나라입니다. 여전히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위정척사의 이제 정은 뭐냐? 성리학, 조선의 이제 통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유교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는 이제 그릇될 사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문물을 배척한다. 그죠? 올바른 성리학을 지키고 올바른과 배척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여기입니다. 위정척사 운동은 좀 시대별로 이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네모를 치시고, 그다음에 요거 선생님이 이제 별표 3개 정도 할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4개의 시대로 나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 1890년대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독립운동, 그다음에 1940년대에 광복군 이런 거하고 또 연관이 있는 게 바로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860년대를 보면 통상반대운동, 그다음에 이항로, 기정진 이제 나와 있는데 요 1860년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흥선대원군이 존재할 때죠. 그죠? 이 존재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선생님이 적을게요. 흥선대원군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1870년대 오면은 이제 훈선대원군이 1872년, 73년 요때 되면 이제 정권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고 이제 중전 민씨 즉 고종이 이제 정권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개항반대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강화도 조약에 대한 거에 대해 반대하는 운동이다. 개항이라는 말은 뭐냐?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문을 열어야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문을 열어서 이제 항구를 개방하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선생님이 그림 그려준 거, 그래서 부산,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에서 말을 하는 거죠. 강화도 조약에서 부산, 그 다음에 동해 쪽에 원산,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이 이제 그 당시엔 제물포라고 했죠. 요 세 개 항구를 개항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익현 선생님은 여기 외양일체론. 그러니까 여기서 외양은 뭐예요? 일본과 서양은 같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1880년대는 이제 그 후에 이제 개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은 새로운 신진 물건이죠. 그죠? 이제 서양의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받아들이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영남 유생들의 이제 만인소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남 지역에 이제 유생이라는 건 뭐예요? 유학생들이죠, 그죠? 그래서 유교를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만인소라는 개념은 뭐냐? 한마디로 상소를 올린다는 거죠. 왕의 이제 정책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상소권이 조선시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인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면 정도, 만 명의 상소를 올렸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숫자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만이라는 얘기는 뭐냐? 숫자가 많다, 만명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숫자의 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많은 영남 출신의 유생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해서 개화에 이제 반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후에 이제 1890년도에 의병운동으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병운동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세 차례에 걸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미리 이제 말을 하면 을미의병, 다음에 을사의병, 다음에 이제 정미의병 이런 세 번에 걸쳐서 의병이 나오게 되고 그 후에 이제 1910년도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권을 피탈하게 되죠. 나라를 뺏기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군, 그죠? 1920년대 독립군, 다음에 이제 1940년대 광복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위정척사의 운동이 이제 광복군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오늘날에도 갓쓰고 유교 공부하고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이 개화 운동도 중요하지만 위정척사 운동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으로는 반해세 반침략적 민족운동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원래 정규 시간에는 이제 역사적 이야기라든지 재미난 얘기 이런 것도 많이 소개하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뭐 대면할 때 그때 이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교과서 이제 탐구한 우선 이 PPT 이 자료를 먼저 지금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교과서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후에 이제 정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문제입니다. 교과서 19쪽에 나와 있죠.
위정척사 운동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1860년대, 1870년대, 1880년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각 시기에 전개된 위정척사 운동의 핵심 내용을 아래에서 찾아 가에서 다에 적어보자.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가는 1860년대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전히 이제 흥선대원군이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870년대는 이제 그게 그 부분이 이제 중전 민시로 넘어가면서 이제 개화 세력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1880년대 그 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개항을 했고, 그 다음에 개화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 한번 답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가는 이제 통상 반대 운동. 다음에 나는 개항 반대 운동. 그다음에 다는 개하 및 서양 열강의 이제 수교 반대 운동. 그렇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열강과의 수교 반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살펴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 자료를 토대로 각 시기에 전개된 위정척사 운동의 배경을 정리해보자.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2개 해놓으시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하지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10초 위에 있다가 얘기를 한번 보면 답을 좀 먼저 보면요. 보면 되겠죠. 1860년대, 1870년대, 80년대. 그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흔히 말해서 추론식 문제라고 해요. 그죠?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지 되고요. 이런 건 단순히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전체적 흐름을 파악해야 되고, 시대적인 인과관계,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1860년대, 1870년대, 1880년대. 그죠?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만 얘기하면 통상요구의 침략적 접근으로 침략적으로 접근하였다. 1860년대 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870년대 운요 사건이라든지 강화도 조약, 그죠? 개항에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1880년대는 개화 정책을 실시하고 미국과 수교하고 뭐 이제 서양 열강들하고 수교하는 내용들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모군란인데요. 1882년 연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별기군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신식 군대인데 이제 무기가 그 당시에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칼이나 창, 그다음에 화살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이 별기군이라고 하는 군대는 이제 총, 그죠?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총을 하려면은 총을 이제 닦고 해체 또 하고 조립하고 그다음에 총을 뭐, 흔히 말해서 조준해서 맞추는 사격 훈련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별기군보다 낮은 대우, 밀린 급료, 약 13개월 정도 월급을 못 받았다고 해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 번 했지만 지금은 저축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서 한 뭐 몇 달 정도 월급을 못 받아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좀 보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당시는 13개월 정도 급료를 받지 못했다 하면 대단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13개월 후에 이제 월급을 줬는데, 뭐 거기에 이제 겨와 모래가 섞여 있으니까 열받는 거죠. 근데 이 군인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중전 민씨 세력이다. 한마디로 말해 개화 세력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그래서 개항 이후에 이제 도시 하층민들과 같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합세해서 이제 궁궐로 쳐들어가게 되는 거죠.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99인과 도시 하층민의 정부 고관을 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았고 이제 일본인 교관들 이런 거를 이제 좀 상대했던
우리로 입자면 조선인 관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민씨 일파입니다. 민겸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전 민씨의 민씨잖아요. 중전 민씨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름은 자영 이야기를 해요. 이름은 자영이고 성은 민씨고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중전 민씨 명성황후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민경호 그 최측근이죠. 사촌 오빠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교관을 또 살해하고 이제 습격을 하게 되면서 일본 공사관에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수습을 해야 되는데 흥선대원군이 이제 물러났던 흥선대원군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거 중요한 것이죠.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썩어도 준치다 이런 말 했죠. 그래서 쉽게 흥선대원군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다시 개입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땐 정부에서 좀 창피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흥선대원군이 요때 잡혀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청나라 개입이 나중에 이제 세계사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청나라의 위안스카이 이란 청나라의 한마디 관료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와서 이제 흥선대원군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잡아가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그 사이에 이제 다시 이제 이모군란이 진압이 되고 민씨 세력이 재집권하는 이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이제 청에 이제 내정 간섭이 심화됐죠. 왜냐하면 청나라 군대가 개입을 해서 이제 흥선대원군을 잡아갔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선의 군대를 주둔하고 청나라 상인의 특권을 인정합니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역사는 외우지 말고 많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구나. 그죠? 드라마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밖에 없었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 사람이 이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걸 배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요즘 재미나게 하려고 하면은 뭐 삼각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관계들을 드라마 작가들이 이제 다 그 사이에 집어넣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고 그러면 이 드라마 아니 이 영화 참 재미있다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오늘 이모군란까지 이제 할 건데 마지막에 일본과 제물포는 여러 번 했지만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인천이죠. 여기서 이제 조약을 체결합니다. 누구랑 했다고요? 일본하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게 돼요. 만약 이 사람이 우리 아산 지역에서 했다면은 아산 조약이라고 했겠죠. 지명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제물포 조약. 수도에서 하면은 그 당시 수도가 한성이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갑신전비에 나오는데 한성 조약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명을 꼭 딴다는 거 연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배상금 지불하게 되고 다음에 일본 공사관이 습격당하고 이제 일본 교관이 살해됐죠. 그래서 일본 공사관이 경비병을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게 됩니다. 어렵지는 않죠? 이제 마무리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아파가 형성되고 위장 척사운동 교과서 부분이고 학습 목표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연도 중요한 사건 알아두시고요. 계아파의 형성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계아 세력에 대해서 요 사람들 이제 알아두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 박규수는 전에도 나와 있지만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 여러분 이제 평안도 관찰사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계아파의 추진으로 우리가 이제 단답형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통리기모함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기구들로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별기군, 그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본, 청나라, 미국 이런데 이제 많은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여기 조사 시찰단,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청나라는 영선사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본에는 이제 수신사도 여기 파견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제 미국에는 보빙사 이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각 기관들의 보면은 결과로서 여기 이제 방문국, 기지창, 전항국 저번 시간에 전에 이제 선생님이 적어놨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정 척사 운동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에 위정 척사 운동이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죠. 이 부분 좀 알아도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으시고요. 그죠?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시대별로 이제 알아야 되는데 1860년대 네모 치시고요. 그죠? 그래서 통상수조 반대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전히 흥선대원군 존재했던 시대고요. 다음에 이제 강화도 조약 몇 년도라고 얘기했어요? 1876년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항 반대 운동 우리가 역사서에는 이제 1860년대, 1870년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거 딱 보면 강화도 조약 예전에 배웠지? 1876년도지? 그러니까 연도가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개항 반대 운동. 그죠? 중학교 3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항 이후. 개항은 언제예요? 요 강화도 조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876년 이후구나. 자, 알면 되겠죠. 그래서 요 영남 지역에 이제 만인소, 만명 상소를 올렸다. 그죠? 개항하면 안 된다.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1880년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옆에 오른쪽 날개 부분에 보면은 이제 조선 책략. 그래서 청해 외교관이 이제 황준헌이 쓴 책으로서 2차 수신사. 그죠? 김홍집. 그죠? 이 사람이 가져온 책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책인데 그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죠? 그 당시도 서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요즘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영남 출신들이 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 상소를 올린 사건. 그죠? 보면 되겠고 위정 척사 운동에 대해서 1890년대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일제 시대에 독립군이라든지 광복군 이런 걸로 하게 됩니다. 아까는 요 문제 풀어봤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들은 거의 다 마무리를 했고요.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확인학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항 이후에 정부는 뭐뭐를 선취했다. 선생님이 전에 좀 전에 설명했죠? 빵빵빵 그죠? 통 뭐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죠? 통리 기무함은 이런 것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모군항의 결과 조선은 뭐뭐와 일본과 뭐뭐를 체결했다. 무슨 조약인데요? 힌트는 인천의 옛날 지명 쓰죠. 조약이죠.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OX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개항 이후의 정부는 일본의 영선사 3원차 눈 감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영선사를 파견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영선사는 청나라인데 일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틀렸습니다. X가 되겠고 두 번째 1870년대 최익현은 외양일체론 주장했다.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얘기죠. 그래서 하게 됩니다. 진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 개화파 이 세력들 다음에 이제 볼 것이고 요거에 대한 반대 찬성 이런 내용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유정 척사 운동에 관련된 것들 요거 비교할 수 있는 표를 마지막에 다시 쟀습니다. 아마 오늘 배운 것에서 이제 개화파와 이제 유정 척사파 그다음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알아야 되고 이제 까먹지 말고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요.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요 학습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수업 개양을 이제 대면 수업으로 많이 바뀔 경우 이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쭉 풀어보세요. 그래서 내용 정리하든지 확인 문제도 풀어보기 바라고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갑신전변이 일어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에 학습할 때까지 이제 마스크 꼭 착용하고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하기 바라고요. 다음에 심지어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 얘기를 하시겠지만 뭐 불법적으로 이 선생님이 가져간 거에 대해서 뭐 캡처를 해간다거나 그런 거는 안 하기를 그죠? 바랍니다. 다음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